서울 접근성, 특히 강남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고 네. 또 여기는 3호선만 그냥 바로 오금역에서 연장해 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익남의 돈워리. 오늘은 역세권 전문가이십니다. 하우 에스테이트 표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예. 저희 구독자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꼭 한번 나와보고 싶은 자리였고요. 저는 한 철도 계획을 한 12년 정도 실제 해봤고, 이제 네. 그 안에서 설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뭐 투자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교통 좀 전반으로 네. 다양하게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투자 초보자라고 하는 분들도 네. 지하철이 생기면 집값 올라간다. 이 정도는 다들 아세요. 네네. 그리고 지하철역이 뭐 우리 동네 요 앞에 사거리에 생기는지 아니면 저 멀리 한 블럭 두 블럭 떠나서 생기는지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라는 건 다들 아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왜 지하철이 생기면 집값에 영향을 주느냐? 네. 이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주거 베이스다라고 한다라면 네. 직장 가기가 좀 편해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서울 베이스였다면 지금 이제 수도권 베이스로 영역들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먼데 네. 회사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차도 많이 막힐 차가 뿐더러 막혀요. 주차할 공간도 없잖아요. 주차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출근 시간만큼은 퇴근 네. 시간은 좀 자유롭죠. 근데 네. 출근 시간만큼은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게 지금 대안으로는 네. 철도가 거의 유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노선이 생기고 역이 생기면 보통 역은요 상업지에 생기거든요. 네. 아니면 역이 생기면 주변이 상업지로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역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상업시설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공공기관 아니면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네임밸류들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거고, 거기에 네. 또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또 들어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격들은 이렇게 또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하철이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 이제 생김으로써 네. 그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되게 높은 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앞으로 미래 노선 지금 계획되고 있고 공사하고 있고 또 향후에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거를 알아가신다라는 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세권이 집값을 올린다는 거는 거의 한 40년간 입증된 네, 맞습니다. 이론이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또 뭐 그 3기 신도시 추가 발표해서 뭐 화성이나 뭐 이런 데 지금 또 발표가 났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신분당선을 예로 들면 네. 신분당선에서 수원 쪽으로 해서 화성, 병점 쪽으로 네, 어떤 새로운 교통선을 또 만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금 발표 수준인 거면 아무 계획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그렇죠. 가겠다는 건가요? 거기에는 갈 길이 되게 먼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아주 작은 이벤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 예. 발표 나니까 우리 동네 이제 지하철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많은데 그거는 약간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왜냐하면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 네.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작은 호재만이라도 이것들을 조금 부각시켜 주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만 그러한 이제 너무 작은 이벤트들은 그러니까 오래 지속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뭐 사전 타당성 조사나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정도는 통과가 돼줘야 예비 타당성 조사 네, 그 정도는 통과가 돼줘야 이게 되겠구나라는 뭔가 좀 하는구나. 그럼요. 그러면 네. 실제 준공돼서 사람이 탈 수 있을 때까지 네. 뭐 아무리 못해도 막 10년 봐라 막 이런 네. 사람들 많잖아요. 네, 네. 보통 뭐 어때요? 저도 10년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10년의 시점은 언제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예. 제가 옛날에 그 어릴 때 저희 집 앞쪽에 분당선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분당선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오래 걸렸어요. 노란색 분당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막 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한번 뭐 비 많이 와서 한번 물 잠기고 막 네, 그랬는데
공사가 많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번에 이제 수인 분당선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엄청난 긴 노선이에요. 네. 근데 그러한 노선이 조금 어떤 재정에 따라서 사업 주체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분당선이나 수인선 같은 경우는요, 한국철도공사에서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철도공사에서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국가가 지다 보면 재정을 국가 재정 100% 다 씁니다. 네. 그런데 약간 어떤 제한들이 좀 덜한 거예요. 어떤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뭔가 해서 빨리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거. 민간이 하다 보면 네. 시간이 다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건 빨리 지려고 하는 하는데. 경향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재정에 맞게 네. 이번에 좀 여기가 급하면 이쪽에 좀 돈이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사도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선 계획들을 할 때 그 사업이 좀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떤 재정이 투입 그러니까 광역철도냐 아니면 또 일반 철도냐 네. 그러니까 일반 철도로 하면 조금 같은 질문에서는 네. 가장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 늘어질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경강선. 네. 그러니까 월급 판교가 경강선인데 경강선도 일반 철도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신수원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반 철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기도 뭐 거죠. 하세월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네. 거고 다만 광역철도나 민간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붙고 그 사업의 주체를 뭐 서울교통공사나 아니면 다른 이런 개발회사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공사 기간이 그렇게 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아까 예비 타당성 단계. 그렇죠.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려면 꼭 예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된 건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때는 기본 계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선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계략적인 정거장,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나눠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기본 계획이에요. 대충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대충. 100%는 아니고요. 네. 뭐 한 90% 이상은 맞다라고 보시면 큰 축을 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을 좀 쪼개고요. 그 구간을 쪼개면 그다음 이제 설계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실시 설계라고 하는. 그게 실시 설계죠. 그러면 사실 뭐 라인은 네. 우리는 사실 관심 없어요. 어느 역이 쓰냐. 예. 그 역이 정해지고 확정되는 단계는 언제쯤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 계획이 이제 여기 생기는 건 기본 계획에서 다 생긴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제가 보기엔 90% 이상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0% 변수는 뭐냐면 지자체가 이제 급한 거예요. 네. 여기 있는데 왜 한 3km 되는데 그냥 지나가냐. 하나 좀 세워라. 그렇죠. 여기 뭐 민원도 많고 우리가 예산 될게 네. 이 역 추가 비용은 우리가 될게 세워달라. 이제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렇죠. 그거를 되는구나. 요청하는 사업 시행자가 네. 처음에는 여기가 선정이 되지만 이 기본 설계 때 여기가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설계 때 쏙 바뀌어버려요. 역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확정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기본 설계는 잘 몰라요. 일반 분들이. 네.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에 이제 구조물, 네. 지표 조사, 지하물 조사 이런 걸 해보니까 아. 좀 안 좋다. 아니면은 여기는 어떤 특수 상황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럼 옆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단계가 있고 그 설계 다음에 이제 실제로 착공을 들어가는 걸 텐데 네. 집값에 영향을 주는 단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좀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영향을 주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부분 다 호재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호재에 대한 게 만약에 뭐 나중에 운행될 때까지 누가 기다려 주겠냐는 거예요. 네. 다 선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그 선반영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비중을 좀 보면 예비 타당성과 기본 계획 인가 고시를 국토부가 하거든요. 아주 초기 단계. 그렇죠. 그걸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되죠. 네. 아주 초기는 아니고요. 예, 네. 그래도 초기 단계. 그때 한 50% 정도. 그때 50% 정도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예. 다른 요인들은 좀 제하고요. 순수하게 노선이 생기고 여기 생기는 걸로 생기는 어떤 느낌의 정도가 한 50%. 100이 오른다 그러면 한 50% 정도 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과 시설계를 한 3년 정도 합니다. 네, 그러는 과정이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 네. 30%. 공사가 한 5년 잡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5년을 잡아줘야 네. 됩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한 20% 정도. 실제 운행이 되면 별로 안 오른다. 네. 별로 안 오르고 이제 그때는 아까 말했던 역의 기능이 확장이 돼서 네.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어떤 좋은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거나 네. 아니면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네. 여기에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한다거나 좀 더 상업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역 주변에 뭐 유치장이 있다 그러면 내보내거나 무슨 그럴 아니면 수도 판전 이런 게 있다 네. 그러면은 뭐 전력시설 있다 그러면 네, 내보내거나 이런 기피시설이거든요. 네. 아니면 뭐 창동 차량기지처럼 네, 네. 차량기지 이전시킨다거나 그렇죠. 이러면 그것도 호재인 거죠. 호재죠. 또 역 주변에 뭐 미군 기지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간다거나 이런 것도 호재인데 어떤 그 기준이 어떤 역이 생기고 노선이 생기는 것들도 큰 영향을 주더라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어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단순하게 노선이 생기고 역이 생기는 정도의 느낌은 상당히 초반 한 2년 동안 반 정도는 영향을 주고 설계 단계 한 30%, 공사 중에 한 20% 그리고 실제 운행되면 이미 늦은 거죠. 투자적 관점에서는 늦은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 역이 생기는 것만의 효과는 없다. 예. 다만 이제 다 그게 반영된 사실 거죠. 근데 개통이 되면 예. 그때부터 막 전세가 막 뛰고 그런 왜냐면 거는 워낙 그렇죠. 선호하게 되니까. 그렇죠.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있을 수 네. 있겠죠. 그리고 막 학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막 상가들이 막 생깁니다. 예, 그래서 오는 그렇죠. 이제 부수적인 이제 그건 아까 상승이니까. 말한 이제 플러스 상업적 기능이 강해졌을 때 그 영향은 더 있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 예. 생기면 근데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수도 생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지하철, 뭐 도시철도 이런 것들도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광역 아니면 그 도시 안에서 움직이는 도시철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은 철도여도 좀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어떤 거를 가장 좀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GTX 같은 상징성은 좀 일단 다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냥 어떤 그런 상징성을 제외한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일단 노선이 네. 이왕이면 서울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좀 어떻게든. 돌지 말고요. 서울로 가야 돼. 예, 돌지 말고 좀 이왕이면 좀 다이렉트로 이렇게 좀 너무 꾸불꾸불하면 힘들거든요. 네. 좀 서울로 좀 바로 가고 네. 그리고 거기에 주요 어떤 상업 업무 단지들을 통과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도심지를 좀 지나가시면 그렇죠. 강남 3구를 간다거나 네. 아니면 여의도나 뭐 이렇게 영등포 아니면 광화문 베이스를 간다거나 이렇게 주요 업무 지구들 있잖아요. 상업 네, 지구들 네. 모여 있는데 아니면 홍대라든지 네. 이런 곳을 간다라는 건 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선이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그렇게 가는 노선. 네, 그러면 거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갈 수 있는 다른 네. 외곽 지역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얼마큼 자주 운행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네, 자주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 네. 한쪽 방향 기준으로 한 네. 240대가 운행을 해요. 양쪽 방향하면 거의 500대가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가장 베스트 네. 예요. 제일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계속 와요. 예, 계속 오기 때문에 네. 기다리지 않단 말이에요. 네. 시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금만 다른 노선들을 보면 시간표부터 봐야 돼요. 맞아요. 2,005치면 네.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막 상황에 따라 달라서 적게 가면 40대, 60대밖에 안 가는 노선들도 되게 많거든요. 40대, 60대라면 배차 간격을 뭐 대충 얼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시간 정도를 운행 시간을 바라보시면 되고 저는 기본 베이스가 출퇴근 5분. 그다음에 평상시는 그러니까 낮에는 낮에 10분. 10분. 그러면 120대예요. 아. 5분, 10분 가는 게 네. 그러니까 7시, 9시부터 저녁 한 2시간, 4시간 동안은 5분 간격. 네. 그다음에 평상시는 10분 간격. 그게 지하철이죠. 지하철. 그러려면 네. 그게 이제 120대 가는 거예요. 네. 그럼 240대면 얼마나 촘촘히 가는 거예요. 정말 촘촘한 아침에 거네요. 2.5분, 점심에 뭐 5분씩 네. 가는 게 240대고 그게 최고고 그렇게는 안 가도 5분, 10분은 가져야 된다. 지하철이라고 하면. 근데 60대다 그러면 아침에 10분, 평상시에 20분. 그럼 고민이 되는 거죠. 20분이면 예. 제가 봤을 때 버스 타려고 갈 버스 여러 탈것 가지 같은데. 대안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240대, 120대, 60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네. 좀 이왕이면 수요가 많으면 자주 다녀요. 근데 수요가 그렇죠.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 주변에 뭐가 생긴다 하더라도 실제로 또 많이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차량이 없어요. 네. 사놓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행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요 지하철은 열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편성의 열량이에요. 네. 근데 그 한 량에 한 160명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이 앉고 두 명이 서 있으면 160명이에요. 그 정도가 가장 적정한 인원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한 편성이면 1,600명이 타고 네.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포 경전철 보시면 두량. 경전철인데 차가 더 작아요. 네. 14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탈 수 있는 적정 인원은 80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두량이면
160명밖에 못 타요. 한 번 네. 움직일 때. 네. 그 똑같은 뭐 200대가 다녀도 얘는 1600을 끌고 다니는데 얘는 그러니까. 160명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 세대밖에 안 되네. 세네대.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또 의미가 작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미 계획 때 네. 다 나오는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노선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노선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해서 GTX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20대가 다니는데 얘는 빨라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한 6량 정도, 그래서 8량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획은 8량인데 초기에는 한 6량만 운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지하철과 똑같은데 속도는 빠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GTX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좀 이따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좀 이렇게 뭐 꼬불꼬불해서 네. 좀 불편하다라는 라인이 있고 또 이렇게 괜찮은 라인 해서 소위 말하는 뭐 황금 라인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좀 아쉽다라는 라인하고 되게 잘 됐다라는 라인이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신분당선과 분당선의 차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라는 게 결국 수요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대각선으로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뭐 직선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빼뜨려서 돌아간다라는 네. 건 의미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선이 편한데요. 이제 네. 그건 죽전역까지가 편한 거고요. 그 이후 구간 인천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선릉역까지 여기가 선릉역인데요. 네. 선릉역까지 그걸 타고 오시는 분은 없죠. 예, 없다라는 거예요. 막 2시간씩 걸쳐가지고 힘들게. 인천에서 수원 예, 들렸다가 이렇게 U자형으로 용인 돌아간다는 갔다 별 올 의미 사람은 없다는 없죠. 거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게 순환형 철도를 얘기해요. 네. 도로는 순환형 도로가 좋아요. 네. 예, 왜냐하면 어디든 들어갔다 어디든 나가면 되니까. 네. 근데 철도는요, 순환형 철도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노선이 아니에요. 갈아타야 돼요. 네. 근데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다 없다라는 안으로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럼요. 바로 가고 싶은 네. 거고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 거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거지. 네. 순환형 철도라는 건 상징성에 불과한 거고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노선이 이렇게 우회하거나 너무 돌아가는 것들은 의미가 적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그냥 봐라. 단순하게 비교하면 예, 그런 맞아요. 차이. 서울에서 수원을 가려고 해도 분당선은 막 돌아가는데 네. 신분당선은 어쨌든 광교로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지하철역이 개통된다고 해서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요. 이제 그거는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노선이 생기고 어떤 열차가 하루에 얼마큼 운행되는 것까지 한 번 더 세심 있게 좀 생각해 보시면 네. 아마 이제 투자나 실거주할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또 그러면 뭐 어느 지역이 그래도 좀 유리할까요? 그냥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교산 신도시 교산 쪽. 예,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 교산 신도시나 이런 데가 어떤 도시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 네. 안에 입주 물량도 많다라는 거고 네. 서울 접근성 특히 강남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고 네. 또 여기는 3호선만 그냥 바로 오금역에서 연장해 주면 돼요. 네. 예, 그 덕에 또 다른 지역들도 네. 여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교산 네, 신도시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앞에 뭐 오륜 사거리나 맞아요. 아니면 뭐 가밀역, 그다음에 교산에 한 3개, 그다음에 하남시청까지. 이게 원래 원래 도시철도로 하려다가 네. 엄청 이렇게 지역에서 물매를 맞고 네. 다시 그냥 3호선을 원래는 3호선을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네. 원래 3호선 거기 연장? 뭐 트램도 놀까 막 뭐 이것저것 예, 예, 막 맞습니다. 따져보다가 예, 예. 큰 코 다쳤죠. 예, 예, 뭐. 3호선 연장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네. 예, 그런 도시철도 네. 통치라서 도시철도가 편하는데 네. 도시철도를 하려다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3호선으로.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네. 교산 신도시에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우선적으로 상징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단순하게 철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교산에 그래도 자꾸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교산 신도시와 더불어서 그 앞에 가밀지구도 있어요. 맞아요. 한 13,000, 14,000 세대거든요. 네. 적은 세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거기나 또 그 앞에 오금역에서 서울 구간 네. 거기도 또 여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부지리로 생기는 네. 역들. 아니, 거기 갈 때 잠깐 멈췄다가 예, 이번에 예, 그럼요. 네. 왜냐면 1km에 하나씩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예. 하나만 좀 더 얘기하면 네. 세대는 좀 작습니다. 과천지구. 과천. 예, 그래서 과천 이래선이 있거든요. 과천 복정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도 워낙 이제 입지가 서초 후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과천이고, 과천의 또 존재감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원래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네. 규모가 크진 않지만 과천 인구도 크진 않고요. 또 이번에
원래는 7,200세대였는데 이번에 한 3,000세대 정도 그 임대 그 네. 청년 신혼임대를 더 네. 과천 지구 안에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어찌 됐건 그래도 과천이다. 생기면 좋은 거다 이거는. 그래서 좀 뭐 규모가 작아서 막상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략상으로 좀 여러분이 좀 아주 관심 있게 저는 보시는 게 어떤 철도 계획, 특히 과천 미래선까지 연계선상에서 같이 보면 좋겠고요. 네. 또 옆에 주암지구가 있습니다. 네. 기업형 임대주택을 하는 주암지구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같이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에 뭐 서울대공원도 있고요. 네. 주변에 워낙 또 시설들이 잘 돼 있고 또 학군도 나쁘지 않아서 네. 일단은 조금 비싸더라도 과천지구까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표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 3기 신도시를 사야겠다,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들리는 곳들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네. 예. 다음으로 그러면 GTX 얘기를 좀 한번 네. 해볼게요. 사실 서울 출퇴근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획기적인 유일한 수단일 수 있는데 이 GTX가 지금 현재 4개 노선이 발표가 됐죠. 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뭐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A 노선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네. 있고 이제 그거를 굳이 나누면요 2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삼성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군 재정 사업으로 진행해요. 네. 재정 건설비에 사업이면 다 재정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국가가 지었다. 예, 네. 국가가 다 국가 재정으로 짓는 사업이고 그 위에 이제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간들은 파주 운정역에서 네. 이제 삼성까지 가는 겁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공정률이 현재 기준으로 이제 지금 네. 9월 달인데요. 2021년 9월 기준으로 20%가 채 못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국토부는 2023년을 목표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2026년. 네. 26년이다.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그 이제 GBC, 그래서 현대에서 원래는 105층짜리 지려고 했다가 이제 그걸 네. 50층짜리 3개로 네. 하기로 거의 확정을 했고요. 확정이 된 거죠. 이제 그 밑에 이제 최근 올 상반기에 확정돼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지하의 영동대로 지하를 지하 6층, 7층까지 파서 뜯어내고 네. 그 안에 복합 환승센터 네. 그리고 위에는 지상부의 일부는 광장화시키고 지하 1층은 이렇게 언더로 이렇게 차량들이 오가고 네. 그다음에 상업시설과 이제 교통 베이스들 이렇게 같이 네. 교통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요게 목표년도 2027년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선 개통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안 얘기거든요. 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안 되거나 묶이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뭐 27년, 뭐 1, 2년 정도 더 늘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23년 개통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최초 발표할 때는.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A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B, C, D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B는 어디부터 어디로 가죠? 시작은 송도죠. 그렇죠. 송도죠. 송도부터 어디로 가죠? 망우역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 도심은 어디를 지나가죠? 서울은 뭐 용산, 용산, 그렇죠. 여의도, 시내 그 동대문 운동장역도 이제 추가로 더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삼성역을 안 지나간다. 안 가죠.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긴 노선을 거의 뭐 100km는 안 돼도 거의 100km 근접한 긴 네. 노선을 정부는 한 해 5조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 돈을 GTX를 건설할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민간으로 결국 가야 되는 거고 네. AC 다 민간으로 갔는데 네. B를 재정으로 하기는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민간으로 할 때 과연 참여를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핵심 지역으로 가줘야지 사실 사람들이 막 타서 그럼요. 장사가 되는데. 수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결국 거기서 내려서 바로 업무 단지와 연관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네. 서울역 내려서 광화문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제 그런 어떤 연계선상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노선. 여의도 정도 하나 있는 거네요. 규모로 상호 보면은 업무적 기능만 강하지 상업적 기능은 약하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적인 측면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일단은 B보다 C를 먼저 보셔야 되고 C가 좀 빠르니까. 그렇죠. C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C가요? 네. C 노선은 이제 그 덕정역에서 네. 의정부에서 더 위로 가면 덕정역입니다. 덕정역에서 양주시 덕정이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수원까지 가는 게 원래 C 노선. 네. 노선의 특징을 보면 그다음에 과천역 이후부터 4호선과 다시 1호선, 거의 경부선 라인이라고 네. 표현하죠. 그 라인을 써서 기존 선을 50%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A 노선은 생짜로 다 신설이지만 네네. C 노선은 반은 이제 놓여져 있는 거고 네. 이제 반만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건설하기가 좀 더 수월하는 거죠. 우선 협상자로 현대건설이 됐고요. 네. 그게 이제 12월 달에 실시계획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제안했던 부분들은 인도건역과 왕십역을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 받아줬기 때문에 그 역은 생기는 거고요. 네.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게 의왕역입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가 흘린 거죠. 3기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네. 예, 의왕역에 여기 생기고 네. 그 주변으로 네.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의왕역도 사실상 확정된 거다라고 네.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하는데 여기에 교통편을 뭘 할 거냐? 그렇죠. GTX를 놓을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근데 거기 의왕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예,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건 이제 안산으로 갈 거냐. 네.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안산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져. 왜냐하면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선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열차가 의정부역까지는 뭐 120대가 다 갈 수 있는데 네. 덕정역까지는 한 60밖에 안 간다.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운행에 대한 것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네. 또 밑으로 갔더니 과천역 이후부터는 4호선 네. 하고 병행을 해야 돼. 선로를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갈 거 그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안산으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역 입장에서 보면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열차가 많이 안 다녀도 좋다. 안산으로 얼마든 몇 대라도 와라 일단은. 배차 간격 40분도 괜찮다. 상관없다 일단 와라.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네. 구체적인 거는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로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GTX C의 지금 진행 단계는 어디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거고 네. 12월 달에 이제 사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그러니까 제안만 한 네. 거죠. 그럼 여기도 26년, 27년 아니, 그렇진 않죠. 그건 안 될까요? 한 29년 정도. 29년 정도쯤에는 탈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군요. 아니, 그 발표는 뭐 27년, 26년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실제 운행은 아무래도 공사긴 공사고 그렇죠. 또 기존에 있는 네. 선로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아직 뭐 삽도 안 떴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선로 밑에 또 이렇게 지하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어떤 맞아요.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저거 타려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한 29년 정도는 잡아주시는 게 지금 상황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고려해 보면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GTX라는 어떤 네. 근본적인 것들이 네. 지금 한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차량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KTX나 아니면은 YTX 이런 열차 개념은요. 지하철이나 교통하고 환승이 안 돼요. 네. 뭐 춘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춘천에서 오는 것도 청량리 오면 네. 또 요금을 또 그렇죠, 내고 타야 그렇죠. 돼요. 네. 근데 GTX는 열차는 네. 일반 열차예요. 네. 예, 한 180까지 나가니까. 네. 그냥 말 그대로 기차예요, 기차. 예. 네. 근데 요금은 지하철 요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따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되냐 이거. 그랬을 때 생기는 네. 그 손실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존해 줄 거냐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요금을 상당히 올리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요. 국토부는 그거를 좀 제한하려고 할 거고 어떤 절충점이 생기면서 또 보존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1,000원이 아니라 11,000원 해야 된다 이러면 그렇게 맞죠. 금액들이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부담스러워질 수 있죠. 네, 아니면 금액대가. 환승 안 된다. 네. 뭐 지하철은 따로 내고 타라.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이거를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 부담을. 그러면 반대로 B와 D 노선은 네.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더 늘어질 수 있죠. 딜레이. 일단은 좀 잠깐 네. 멈췄다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뭐 그래도 진행은 하지 않겠냐라고 네. 보여지고 뭐 아까 노선에 대한 걸 그냥 크게 한 32년 D 노선은 네. B가 한 32년이나 돼야 된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속상한 건 사실 D죠. A, B, C, D. 그래서 이제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이슈화 시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B 노선을 D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네. 검토하는 시간을 지금 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B 노선을 좀 늘어뜨리게 하려고 D를 D를. B랑 좀 엮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 나온 지가 벌써 7, 8년 됐어요. 언제예요? 네. 네, 옛날에. 2010년 때부터 네.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10년 다 돼가고 네. 이제서야 움직였다라고 네. 생각하면 디노선은 이제 정말 1년밖에 안 되는 걸음마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넉넉히 보셔야 되고 뭐 2035년 35년. 예, 그 정도로 봐주시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이런 그러니까 또 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기대 가치나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게
공사를 하고 운행할 때보다 계획 단계에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호재로 남아 있는다라면 저는 김포나 특히 장기역 주변들 이런 것들은 분명 가격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뭐 하나가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GTX가 뭐 26년 개통, 뭐 30년 개통, 35년 개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개통을 해야지만 집값에 반영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 관점과 그러니까 실거주 관점은 다른 거죠. 얘기가 나오기만 해도 가격 상승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쵸, 결정사항만 나오면 되는 거죠. 이제 목적이 뭐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냐, 뭐 실거주냐에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전체적인 저의 맥락은 투자적 관점에서는 실제 타고 다니는 걸 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초기 때, 계획 단계 때 많이 어떤 상승의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초기 부분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실거주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뭐 타고 다니시는 게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이면 공사가 좀 진행되거나 아니면 진행될 것 같을 때 그때 약간은 뭐 투자적 관점이지만 주는 실거주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또 오랜 시간 뭐 몇 년 이렇게 막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한 번 있다 보면 그래서 뭐 약간은 좀 더 구체화될 때 그러면서 실거주까지 고민할 때 그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막 초기 단계인 노선이 좀 있나요? 3기 신도시와 연계된 3호선 교산까지 연장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다라면 대장지구가 있어요. 대장지구. 대장에서 홍대까지 덕은지구랑 홍대까지 연결되는 대장 홍대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3기 신도시와 엮어서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4차 철도망의 가장 핵심 의제가 비수도권에 대한 관역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또 노선이 한 10개 됩니다. 근데 그 중에 5개만 우선적으로 할게. 그래서 5개 선도 사업을 발표합니다. 네, 어딘가요? 그게 일단은 부산에서 경산, 울산으로 넘어가는 그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의성까지 가는 그 중간에 대구 신공항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나주에 한전이 들어가 있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그러니까 대전 반성역이 있거든요. 이로써 반성역에서 세종. 그 끝자락이니까 세종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앞으로 세종도 인구가 한 50만까지 늘어날 건데 그 세종시에 있는 어떤 공공 이런 일자리들을 생각하면 청주도 그 선상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청주 도심 통과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전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주와 대전과 세종이 이렇게 광역화가 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모든 대선 공약일 겁니다. 청주 도심 통과에 대한 부분이 워낙 표심이 중요하고 또 지금 뭐 보면 아주 지금 막 1% 2%에 따라서 성립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바로미터에 있는 충청권을 버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청주 도심 통과를 공약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모든 대선 공약으로 청주 도심 통과. 왜냐하면 가장 핵심 의제예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세종까지 지하철 타고 간다. 그래서 가장 핵심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지하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본다라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특히 투자자라면 이런 지역에서 돌아가는 흐름, 그다음에 정치 공약적 엔지니어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보기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움직이시려면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분명히 공약에 담기는 순간 내일 땅 사러 가야 되겠는데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공약에 담기는 순간 어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개통도 개통이지만 아까 말한 이런 구상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계획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좀 본 계획, 이제 말 그대로 설계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의 조금 더 본 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지금 뭐 조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까지 가고 있거든요. 광교역은 나중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선으로 돼서.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이제 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신안산선. 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시흥과 안산 구간 이것도 두 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메인선은 안산선이거든요. 메인선은. 그래서 열차가
안산으로 2대 가면 시흥으로 1대밖에 안 간다. 그거를 이렇게 잊지 않으셔야 되고. 메인은 안산이에요. 그렇죠. 메인은 네. 안산이고 옆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많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거기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신분당선을 생각하면 신분당선의 효과는 아니어도 신안산선만의 어떤 나름대로 색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 또한 영등포와 여의도 나중에 서울역까지 가는 어떤 네. 서울로 들어가는 사실상 GTX 같은 느낌이에요. 나름대로 이것도. 직선으로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진입하기 상당히 용이할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다라고 하실 때 좀 투자를 감안했다라고 하면 아까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이 2개 노선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뭐 이 철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뭐 간단한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요거는 전 2가지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철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까 말한 운행 횟수, 노선의 의미, 그다음에 어떤 열차가 어떻게 자주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서 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2번째는 이슈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이렇게 가격은요 이슈 때 항상 올라요. 네. 뭐 의왕역 생긴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음 날 의왕역 호가가 맞아요. 5천, 2억 올랐다. 네. 그리고 매물이 잠겼다. 매물 잠기거든요 실제. 그러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국토부가 어떤 발표를 할 거냐, 또 어떤 게 흘러나올 거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슈라는 부분들을 분명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역세권을 이해하실 때는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특히 계획 노선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것과 네. 그다음에 2번째로는 이게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네. 좀 미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미리 좀 선점하는 게 네. 아무래도 투자적 관점에서 좋다라고 저는 마무리 멘트로 좀, 네.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예. 유튜브 채널도 만드셨다면서요? 예. 마지막으로 잠깐 좀 하면은 네. 유튜브에 사부 TV라고 하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막 주식 채널로 나와 있는데 저는 거기를 비집고 네. 한번 같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사부 TV입니다. 사부 예, TV. 제가 감사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그 체크를 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걸로 벤더벨트 필명을 쓰시는 표찬 대표님을 모시고 역세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